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방대하고 복잡한 국정 개입 의혹들 뉴스 보시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하나 머리 복잡하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제보자와 취재원들의 소스에만 입각해서 이 거대한 의혹의 뼈대만 아주 깔끔하게 분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부터 시작해볼게요. 2023년 7월 폴란드의 한 호텔입니다. 순방 일정 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참모들이랑 국무위원들을 예정에 없이 싹 불렀어요. 회의가 막 시작되려던 찰나였는데 그 정막을 깨고 멀리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소스들은 전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 네,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당시 참석자들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취재원들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가 한 10여 분간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와, 이거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호텔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영부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딱 5개의 핵심 퍼즐로 나눠서 착착 맞춰볼 테요. 방금 말씀드린 폴란드 호텔 건부터 마지막 시스템의 공백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 권력에 대한 인식이 실제 국정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인사 개입과 V폰 의혹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정권 초기의 장관 후보자들한테 전달됐다는 이른바 비하폰, 연락처 리스트인데요. 제일 위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번호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의 직통 번호가 딱 놓여 있었다는 제보가 등장한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접근이죠. 소스들은 이게 그냥 번호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영부인이 공식 채널을 건너뛰고 고위직들이랑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건데요.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장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증언에다가 심지어 차관급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통화를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정치권 라인하고 영부인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그림자 라인이 쾅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취임 1년도 안 돼서 처음에 들어왔던 공식 라인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고 잘려나간 배경에 바로 이 그림자 라인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게 취재원들의 핵심 의혹입니다. 세 번째 파트. 그렇다면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필요했던 걸까요? 명품 수수 논란과 그 대가성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대통령실 경호 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 이사가 영부인에게 건넸다고 지목된 명품시계 추정가입니다. 특검은 이걸 경호처 납품을 따내기 위한 뇌물로 봤고요. 반대로 당사자는 단순 대리구매일 뿐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숫자가 더 커집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 이게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고 특검 수사를 통해 파악된 명품들의 총액 규모인데요. 취재원들 말로는 당시에 김건희를 만나려면 명품을 줘야 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소스들은 이 선물들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혜택과 접근권을 따내기 위한 티켓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디올백은 인사 개입 의혹, 취재의 통로로 쓰였고 금거북이는 실제 공직 임명 의혹으로 이어졌죠. 특히 통일규칙이 건넸다는 6,220만 원짜리 목걸이, 이거 받은 이후에 실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 청탁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번째, 돈과 인사를 넘어선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명태균이라는 핵심 인물이 수면 위로 등장하죠. 그래프 한번 보시죠.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진행됐다는 여론조사가 무려 58번입니다. 발생한 비용만 3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제보자인 회계 책임자가 이 막대한 돈을 단 한 푼도 받아오지 못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럼 이 3억 7천만 원이라는 빚 대체 어떻게 갚았을까요? 소스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공천 시즌이 오니까 이 청구서를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형태로 퉁쳐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실제로 공천이 확정됐으니까요. 결국 이 복잡한 논란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3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 빚은 국회의원 공천권으로 되납된 것인가? 법적 판결은 차치하더라도 이건 현재 선거 개입 논란의 가장 거대한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방대한 일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시스템의 공백입니다. 제보자들은 이 내부의 그림자 권력이 밖으로도 거침없이 뻗어나갔다고 비판합니다. 일선 경찰 통제하듯 마포대교를 시찰하고 굳게 닫혀있던 경복궁 어좌에 떡하니 앉고 심지어 해군 함정에 지인들 불러서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하고 영부인의 행보가 정상적인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온 거죠. 원래 우리 시스템엔 이걸 막았어야 할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2부속실이죠. 영부인을 공식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던 조직인데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걸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영부인을 향한 공식적인 통제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예산도 감시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 바로 그 시스템의 공백이 비선과 그림자 권력이 마음껏 폭주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게 취재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따라가 본 이 취재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묵직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국정농단 의혹의 진짜 실체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이 방대한 근거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반드시 파헤쳐야 할 진짜 질문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최종 판단은 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